말이 있어요. 윤창중, 조원령 변호사 이 사람도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거든요. 탄핵 인용되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반헌법적 인민재판, 마녀 사냥 각하돼야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똑같습니다. 언론의 편파와 왜곡 조작 보도로 사태가 촉발됐고요. 조원령 변호사, 대리인단 변호사는 탄핵 인용 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고. 미치겠다 진짜. 망신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각하라는 표현이에요. 각하는 이제 기각하고 다른 거죠. 일테면 이거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결정할 거리도 없다는 거지. 그러진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각하인데 탄핵 인용도 부담스럽고 탄핵 기각도 부담스러운 재판관들에게 계속 압력 넣고 있는 거예요. 각하해라. 각하해라. 각하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각종 언론들이 뭐 헌법학자라든지 관련자들 인터뷰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여기 인용해야 된다가 사실상 압도적인 건 맞는데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회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와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토론 과정마저 없었다. 헌법이 탄핵 소추의 전제 요건으로 제시한 위반 행위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 그래서 이건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뭐 법사위 뭐 쪽에서 뭔가를 더 조사를 한다든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헌재까지 넘어갔을 적에 그때에도 각하 이걸 이유로 각하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짓이면은 그런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미 겪었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나가리라는 꼼수를 쓸 수가 없어. 라는 게 우리가 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한 것 중에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요. 국회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14개의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에 국회의원의 동의를 물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결했다.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에 헌재로 간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로운 의견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이야기 꼼수 하나가 더 덧붙여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리인단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기각시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각하시켜 이렇게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이게 개별적으로 표결을 붙여서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다가 결국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라고 찬성을 한 의원들은 이거 전체에서 이게 다 탄핵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케이 탄핵 쪽으로 표를 던진 게 맞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엔드 개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문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여러 탄핵 사유를 전부 찬성한 거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반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괄 표결에서 찬성한 국회의원 234명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이 다 맞다. 거기가 올이고 플러스 그 많은 사유 중에 하나라도 다 찬성하지만 하나라도 반대한 사람들 포함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각하라는 게 헌재에서 과연 맞냐라는 근본적인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각하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야 각하의 요건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건 상부 기간이 없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 버리냐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수의 232명의 의견이 무시돼 버리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용 아니면 기각이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괜히 쉽게 말하면 변호인단이나 박근혜 측에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재판관들한테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걸 모를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지. 뭐 굳이 뭐 찬성 반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권해 기권 그래, 뭐 이런 식의 꼰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나 대법원은요 일종의 판례가 중요해요. 일종의 판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2004년도에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조사 검토 절차 생략, 탄핵 사유 일괄 표결은 각하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박근혜 탄핵이 각하 사유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원래가 다 재떨이로 일어선 자 재떨이로 쳐맞는 그렇지, 거예요. 지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지들이 이렇게 쉽게 탄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탄핵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법리적 해석과 싸움인 건데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도 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설득시키는 정치적 토론마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의제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업법에도. 그렇지. 맞지 않습니다. 갖다 붙이는 선동성 발언이에요. 선동성 발언입니다. 국민들 의견 뜻도 묻지도 않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요.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일었었어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이런 날치기가 어딨냐라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진짜? 이 얘기를 하려면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때 여론조사 중에 96%가 국민을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현대사에서 높은 국민적 염원을 담고 탄핵을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는 뭐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뇌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재에 있어서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고 안 나고는 아무 상관없다.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자격,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맞냐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지. 만약에 박근혜를 탄핵했는데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상관없는 거예요. 법 때문에 박근혜가 무죄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아무리 지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정무적 판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편협해라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법을 적용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중립성 위반을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돼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헌재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놔야 할 정도로 중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기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형사적인 모든 건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있어 없어만 평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온갖 걸어가지고 무슨 뭐 헌재 재판관이 지금 9명이 다 안 됐으므로 이것도 무효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법을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으로 막 내리 꽂아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불복하겠다는 논리거든요. 헌재에서 인용을 해도 불복하겠다. 지금 그걸 분위기 몰아가고 있는. 그렇죠. 네. 계속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피바다. 네. 대통령을 탄핵을 부결을 시켜보질 않나, 사상 초유의 정당을 해산시켜버리질 않나, 또 그 탄핵을 인용시켜서 또 탄핵을 시켜보질 않나, 이 여러 가지 세계 그 어떤 법학사의 길이 남을 판례들을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도 많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헌법재판소가 없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재판소 87 체제 이후에 나온 그 헌법재판소가 탈모범이 된다는 거야. 자기들 말로는 앞서 나간다는 거지. 원래 의사도요, 수술 많이 한 놈이 장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위암 수술이 되게 많아서 위암 수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왔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 야릇한 사건이 워낙에 많아서 한국의 헌재라고 하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를 본다는 거야. 여러 케이스를 상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번 판에도 이제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헌재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국제사법재판소라니, 이게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이 헛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외국 애들을 보러 판단해달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럼 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야 뭐야 이런 것들은.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정말 정권의 탄압을 받는 양심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이제 청원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예전에
무슨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끌려가면서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야 말하고 면서 무슨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한 것처럼 정말 이 헛웃음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저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탄핵 인용 이후에 불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그들만의 폭력적인 집회나 폭력적인 테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밑밥 깔아놓는 수준이지. 이건 뭐 갈 수도 없어요. 안건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고 직후에 박근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평소에 좀 시켜봤어야 되는 건데 몇 놈씩.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있어요. 탄핵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시발 안 불겠죠. 이것도 규정이 없대. 언제 복귀해야 되는지. 근데 그 반대 규정이 있잖아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업무가 정지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인용됐을 경우는 아직까지 규정도 없고 선례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박근혜는 언제 청와대를 나가야 되는가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에요. 그러게요. 이걸 바로 그냥 구치소로 인신 구속만 해서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그냥 푸른색 수위 하나 딱 갖고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짐 다 정리하고 있는 주사제들 다 써보고 먹을 거 먹고 친지들한테 정리해서 짐 보낼 거 다 보낸 다음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건지. 통상적인 것은 어쨌든 헌재가 인연 통보서를 직접 박근혜한테 전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겠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놓고 언제 며칠 안에 방을 빼야 된다. 닭장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간의 정치계에서는 버티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건 거예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말고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서 권한이 끝났으므로 구속수사를 하라는 거지. 안 나오고 버티고 소위 탄기국이나 박사모에게 테러를 모의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지막 꼼수를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방법은 하나다. 국민들이 100만, 200만이 모여서 짱돌 들고 청와대 가서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 된다. 흔히 말하는 구속사유가 그거잖아.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각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 내규로 인해서 얘 어떻게 방 빼야 되지? 얘 어떻게 예우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일단 구치소에다 옮겨놓고 주인 없는 사이에 짐들 정리할 거 정리해서 깨끗하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짐을 거기서 치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범죄 현장이에요. 수사를 해야죠.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그걸 무슨 되는구나. 택배 불러가지고 저희 짐 끌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죠. 포장이사 부르면 안 되네. 잠깐만요, 박근혜 씨. 정반대로 한번 제가 박근혜 씨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았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제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냥 살게 해준다면 그냥 TV나 보고 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구금해 드릴까요? 청와대를 옮기라는 거예요? 어느 대선 주자 말에 의하면 청와대를 무슨 공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군요. 그냥 저는 거기서 공원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예. 근데 탄핵을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재심 청구할 수 있대요. 또? 단서가 있어. 결정적인 상황이 누락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해달라고.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 청구해야 된답니다. 뭐 5년 이내 할 일은 없겠지만 결정적인 거가 뭐가 있지? 나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결정적인 거가 뭐 있나?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고 쳐요. 그 중대 사유 중에 하나라고 치는데, 그런데 그것이 증명할 뭐가 나왔어. 그럼 그거를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 안에 비밀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었더니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주랑 교신을 하고 왔다는 거지. 뭐 이런 정도가 나와주면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외계인이 와갖고 그날이요. 그날 박근혜가 차원의 문을 넘어갔고 여기로 왔었어요. UFO 여기 그 승선권 있고 CCTV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진도에 있는 세월호 사건의 현장까지 좀 가보려고 노력했어. 정말 가상하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렇죠. 또는 박근혜하고 전혀 무관하게 자기 통수권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걸 박근혜가 증명하거나. 그런데 김기춘이 그때 저번에 그 9년 전에 탄핵 심판 끝나고 한참 몇 년 후에 신동아랑 인터뷰했던 내용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볼래요? 공직자 지위, 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 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 사유다. 여기 김기춘의 말이에요. 딱 박근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쉴드를 친다고 해도 빼박 텐트입니다. 진짜. 예. 어쨌든 이 재심 사유는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를 다시 내놓으라고 재심을 청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극단적인 정치 행위이고 국민과 사법부와 입법부 그다음에 국민과의 극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행위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탄핵을 막지 않기 위해서 무단하게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통수권자의 책무인 거죠. 자, 김기춘이 했던 이야기를 좀 길게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박근혜와 노무현에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들의 주장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재헌 국회 석기록을 보면 헌법의 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공감하시죠? 김기춘의 이야기예요.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다른 헌법 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유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된다. 딱 박근혜 이야기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싱크로율 100%.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 조항 위반 행위뿐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을 네 편으로 갈라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했다. 그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최측근들의 부정과 비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었으며 감독하고 예방해야 될 직무도 유기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러 탄핵이 발의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발의되고 대통령이 사임하기조차 했다. 이게 지금 박근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탄핵 사유라는 것을 김기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춘은 도깨비가 맞아. 그러니까, 시공을 신기하다. 초월해가지고 이걸 다 내다 본 거지. 스포일러를 했네. 훨씬 더 완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이 한 말은요. 박근혜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논리를 자기들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의 논리를 대리인단은 반대로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재판 개념으로 계속 몰고 가고. 야, 김기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나 봐. 놀랍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수준인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너무 과한 게 아니었냐고 물어보니까 김기춘이 말이 익었던 거야. 미국에서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탄핵 당했다. 성추문 한마디만 해도 탄핵 당했다. 요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 3번인가 했잖아요. 다 말짱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 그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라는 걸 김기춘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놀랍다 김기춘. 그게 국민적 상식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막 던지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요 무슨 국가 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독도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라든가 국제법상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맞는데? 일본 사람인 박근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다가 이 박살난 사건이잖아.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헷갈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 이런 게 있죠.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무슨 전범 처리 같은 거. 전범 맞는데? 내란 수계이자 전범을 시도했던 거 맞잖아. 예, 예. 또는 무슨 이제 국제사면위원회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헷갈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아니, 국제사면위원회는 왜 양심수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불쌍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신데렐라 같은 이 여인을 사면해주자는 차원에서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네들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를 막 급하니까 막 던졌는데 이게 국가 간 분쟁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이 사람은 무슨 말하자면 자기는 왕국이야. 그렇죠. 탕기국 국가잖아. 탕기국. 박씨 왕조의 공주로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바티칸 이런 것처럼 나라 안에 나라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 박근혜 공주 나라 공국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 안에서 국제 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탄핵 인용 기각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뭐가? 내정 간섭이에요. 큰일 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내란적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내정 간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가짜뉴스예요. 좀 법률적 상식이랄까 이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동 요소가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언론인의 법정을 다 장악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또 정말 놀라운. 분명히 말씀드리죠. 만약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다룬다면 내정 간섭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거의 한 70% 이상은 탄핵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슴 떨리고요. 여러분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판결이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라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계속 긴장하고 매일 집회에 나오시고 어쨌든 퇴진 행동의 홍보에 따라 국민들이 좀 직결할 때 많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100만 200만씩 모일 때 찍소리 못하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을 폄훼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촛불은 어쩌면 탄핵 인용된 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탄핵 인용되니까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와. 그러면 그들 거의 내란 상태로